네, 시청자 여러분, FTA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FTA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요,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 당시에 가가지고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이렇게 불합리한 게 다 있냐고 이야기를 한 멘트, 워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후보자 시절에도요, 뭐 그거는 바꿀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워딩이 딱딱 남으니까요, 참 무서운 게 나중에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딱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요, 아유 세상에 그냥 국회 안에서 체류탄 비싼 걸 던지면서 뭐 FTA 뭐 이거는 뭐 나라를 망하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MB 정부였나 봐요. 그러면서 그 당시 주장이 뭐였냐면요, 이거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였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가지고 후루룩 이제 시간이 딱 바뀌었더니 통상 이익이더라고. 이익으로 흑자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트럼프가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척척 박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장면이 있다고 봐요. 광우병. 아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부고속도로. 들어누워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면서 바로 김영삼, DJ 두 거물이죠. 그 거물이 들어누워 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고속도로 건설할 때냐.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뭐 들어놓으면서 네. 결사반대를 했던 그 장면 기억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1970년도인가에 만들어졌어요. 68년도인가 아마 그때부터 아마 그때요? 한 거로 네, 기억을 네. 하는데요. 70년도에 아마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저는 바로 FTA 비준안 통과와 네. 전후한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야권의 모습이죠. 마치 제2의 을사조약, 나라를 팔아먹고 그때 홍 대표가 이완용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완용 네. 별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일방적으로 마치 그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일본같이 체결하면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을 체결한 것 이상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불리해서, 그래서 우리를 결국 경제 예속의 길로 가는 바로 노예 계약인 것처럼, 노예 조약인 것처럼 온갖 막말을 해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장면, 그것은 저는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들어놓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진 있으면 두 가지 사진 같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요, 네. 우리 이제 이번에 우리 PD가 받아서 해줄 건데요, 우리 당에서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그 홍보물을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안희로 부장한테 가가지고 그 홍보물 달라고 해서 여기 첨부 약간 하세요. 왜냐면은 그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번 대선 때 대통령 공약 집안에 FTA 철회인가 뭐 그런 내용을 넣었더라고요. 네. 근데 교묘하게 뺐어요. 그게 되게 웃겨요. 있었는데. 결국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FTA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도 있었지만 또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균형 잡힌 어떤 조약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기업들이 노력을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약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대한민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자그마치 대미국 무역 흑자가 한 250억 불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약 300억 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조약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했냐 유리했냐를 따지면 거의 우리한테 대등하게 조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한테 이 조약이 유리하게 되도록 그렇게 저는 만들었다라고 봐요. 이 FTA가 협상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시행이 되고 난 뒤에 많이 싸진 게 있는 거 아세요? 뭐가 많이 싸졌죠? 뭐가 제일 물가 체감으로 제일 많이 싸진 거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좀 저는 장을 잘 안 봐가지고 와인. 와인요. 예, 와인이 많이 싸졌대요. 그리고
포도, 네. 칠레 포도 이런 식으로 포도가 되게 비쌌고요. 칠레 거. 체리 이런 종류가 네. 많이 가격이 다운이 된 게 있다고 하고요. 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제일 많이 체감하는 게 그래도 뭐 소고기라든지 뭐 미국산 소 그리고 제일 싼 게 많이 싸진 게 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서민 특히 뭐 와인 얘기도 있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한국의 주요 이 수출품을 비교해 보면요. 거기는 완전히 1차 산업 농업 국가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소고기 팔고 뭐 쌀 팔고 뭐 이런 거 팔고 밀가루 뭐 팔고 밀가루 팔고 우리는 뭐 가전제품 팔고 철강 팔고 이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우린 TV 사실은. 팔고. 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제가 왜 와인 이야기를 했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 가면 와인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한 병에 한 1유로밖에 안 해요. 1유로에서 2유로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그게 그래도 한 3만 원까지 뛰는데 그렇죠. 와인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도 몇천 원 하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게 이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어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안동까지 가가지고 제조 산하를 얘기하고 징비록 얘기하고 뭐 서해 유성룡 선생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미 FTA 그렇게 막 결사 반대하고 제2의 뭐 을사보호 조약이다 한 거 네. 그거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사과하는 것도 맞는데 더 문제는 뭐냐. 대미 흑자 무역 흑자의 추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확대되어지니까 네. 전부터 계속해서 재협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미국 쪽에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게 상당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징비를 얘기했으면 미국에서 이러한 것을 문제 제기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본인들이 대선 과정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FTA를 다시 뭐 철폐하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까지도 사실은 한 적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가가지고 투자금도 수백억 투자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무슨 운전자론 그거 가져오고 왔는데 맨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우리 정부에서 했던 얘기는 뭡니까? 그런 거 협의한 적 없다. 합의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껏 얘기했던 게 FTA 시행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했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FTA 이거 재협상하자 이 얘기를 속칭 말하는 블러핑으로 본 거예요. 혼내, 진실로 보지 않고. 그러면 지금 혹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래서 가서 탈춤 췄군요.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김현종 통합교섭본부장이 최근에 그 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폐기 협정은 실질적이던 것이다. 미국이 한미 FTA 폐기 서한까지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TA 협정이라는 것은 체결돼 있는데 두 나라 중에 일방에서 야 이거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그만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나서 180일이 지나면 조약은 무효화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이 한미 FTA를 이 조약을 폐기할 실질적으로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뒤늦게 이걸 아니까 과거에는 저거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하면서 무슨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 이런 거 하자고 하다가 바로 지금 재협상 하자라고 이제 태도를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거 재협상 하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뭐 재협상하면 적어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겠습니까? 불리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재협상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이 재협상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 어려운 조약을 만들어놔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업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 조약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이 나서서 재협상을 한다는 것도 우스울 뿐만 아니라 그럼 재협상을 할 때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요구할 거는 뻔해요. 왜냐하면 자 너희 보니까 자동차 우리한테 너무 많이 팔아. 관세 좀 붙이겠어. 철강 너무 많이 파네? 관세 붙이겠어. 그럼 당장 우리 기업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 얘기하겠습니까? 자, 쇠고기 이제 관세 철폐해. 농수산물 개방 확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쇠고기 관세 철폐하고 농수산물 개방 확대하면 우리 농민들 어떡하라는 거예요. 농민들이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재협상이 눈앞에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은 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쪽에서 요구할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면 거기에 맞게 어떻게 방어할 거며 지금 또 유채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협상 카드로 뭘 내밀 건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이걸 블러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던 정부에서 이 협상 카드 준비를 했겠습니까? 추석 기간에 협상 카드 준비는 안 하고 수제비 가게 가서 수제비 먹고 그리고 탈춤 추고 그다음에 반 내고 그리고 거기 남의 나루에 올라가고 바쁘셨어요. 그러니까요. 더 문제는 뭐냐?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재협상이 본격화되어지면서 이제 2차 재협상을 하기로 돼 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통상을 담당할 조직조차도 지금 TF나 조직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30일 날 네. 비로소 됐어요. 그런데 6월 달부터 이미 재협상 얘기가 나왔고 7월 달에는 트럼프도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섭본부장은 7월 30일 날, 그 바로 밑에 있는 차관부를 8월 18일 날, 그 다음에 통상정책국장이라고 실무 총책임자를 9월 4일 날 비로소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준비가 됐겠습니까?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통상정책국장도 중요하지만 미주 통상국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자리가 한미 FTA와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실무를 하는 핵심 중에 핵심 자리거든요. 네. 이거 지금 28일 날 2차 회의를 앞두고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단장님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요.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물가요? 네. 물가는 쇠고기나 이런 게 들어오면 경우에 따라 싸질 수도 있죠. 관세가 철폐되니까. 그래요? 그럼 당장. 싸지면 당장은 그러면 사람들이 또 좋다고 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서민들은 좋을지 모르는데 우리 이제 농업은 완전히 망가져요. 야, 그러면 이거 세금과 똑같은 형상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금 부자세라고 이름을 딱 붙이니까 네. 국민들은 또 환호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당장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농가가 다 망하게 되죠. 뭐 한우 농가나 이런 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 혹시요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이면 혜택 받는 거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요. 네,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전당대회 때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해 최고위원을 뽑았습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도 뽑았고요. 저기 단장님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당원 가입하면은 식당 같은 데서 혜택 주는 거 이렇게 마크 붙인 거 최근에 아세요? 이제 나왔죠. 그게 네. 합법일까요? 글쎄 그거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불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익의 기속 주체가 어딘가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멤버십 제도 비슷하게 그렇죠. 벤처마킹을 해서 네네. 멤버십은 합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당원이라는 게 과연 멤버십처럼 이익을 줄 수 있는 걸까?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걸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걸까? 네네. 근데 이제 결국 당원들끼리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회비를 서로 걷어갖고 어떤 자율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막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식당 예.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아니고 되게 오묘한 그런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달리 얘기하면 자기 편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나눠주고 뭔가 밥 먹어주고 밥 사주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같은 당을 지지하는 우리들끼리 서로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자유한국당은 참 이게 순둥이라는 게요. 제가 보면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릴 때 아기들 키울 때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하고 잠도 잘 자고 뭐 이런다. 근데 걔가 커서 한 대 맞고 오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가서 때리고 오라고. 순둥순둥하게 키운 애가 커서 때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야 배고픈 때 음식을 어떻게 쟁취한지를 알 텐데 큰일 났습니다. 순둥순둥하게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쟁취하러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 집에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또 나댄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FTA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더 심란해졌습니다. 또 부자세와 똑같은 형상을 취하는 게 아닌지 국민들은 당장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왠지 당장 좋아 보여서 그걸 탁 잡는 게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대로 하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탁 텔레비에 나왔고 요번에
한미 FTA 재개정을 통해서 쇠고기 관세를 없애고 농수산물 대량 싼값에 수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싼값에 물건을 사게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업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니 제가 든 생각이 지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고기를 마음껏 먹는 그 세상을 이 문재인이 만들었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농민들한테 아마 계란 많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송해요. 쪽수에서 국민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네요. 농민이라고 해봤자 이제 지금 한 100만도 채 안 될 텐데요. 이게요. 이게 웃을 그러니까 일이 아니에요. 농민 100만 명 표 잃어도 소비자 수천만 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국민들은요. 소고기 한번 마음껏 먹어봤으면 그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얘기 알죠? 아버지 저 소고기 사주세요 하니까 얘야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다 먹어라. 네. 그러잖아요. 근데 소고기가 싸지면 아들아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그게요. 이게 부자 증세와 비슷한 형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대화가 혹시나 이게 문재인 정부의 맞네 이렇게 머리를 탁 치는 혹시 아이디어가 될까봐 걱정이네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예. 꼼수라는 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절대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10월 6일 제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마침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고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문 대통령이 연초 한미 정상회담 후 분명히 재협상은 없다고 했는데 이제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당시 재협상은 없다고 큰소리친 것이 거짓인가요? 국민을 무시하는지 이에 대한 변명조차 없네요. 참 나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미 FTA 효과 분석 후 개정 협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 양보하고 재협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미국에 밀리는 협상을 하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한미 FTA는 미국의 일방적 서면 통보만으로 협정 파기가 가능합니다. 일방의 서면 통보 시 180일 후에는 자동 종료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선 한미 FTA 재개정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의릴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께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300억 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조약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했냐 유리했냐를 따지면 거의 우리한테 대등하게 조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한테 이 조약이 유리하게 되도록 그렇게 저는 만들었다라고 봐요. 이 FTA가 협상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시행이 되고 난 뒤에 많이 싸진 게 있는 거 아세요? 뭐가 많이 싸졌죠? 뭐가 제일 물가 체감으로 제일 많이 싸진 거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좀 저는 장을 잘 안 봐가지고 와인. 와인요? 예, 와인이 많이 싸졌대요. 그리고 포도, 네. 칠레 포도 이런 식으로 포도가 되게 비쌌고요. 칠레 거. 체리 이런 종류가 네. 많이 가격이 다운이 된 게 있다고 하고요. 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제일 많이 체감하는 게 그래도 소고기라든지 미국산 소 그리고 제일 많이 싸진 게 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진 있으면 두 가지 사진 같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요. 네. 우리 이제 이번에 우리 PD가 받아서 해줄 건데요. 우리 당에서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그 홍보물을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안일호 부장한테 가가지고 그 홍보물 달라고 해서 여기 첨부 약간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번 대선 때 대통령 공약 집안에 FTA 철회인가 그런 내용을 넣었더라고요. 네. 근데 교묘하게 뺐어요. 그게 되게 웃겨요.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FTA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도 있었지만 또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균형 잡힌 어떤 조약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기업들이 노력을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약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대한민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자그마치 대미국 무역 흑자가 한 250억
불까지 가는 그런 야. 상황. 70년도인가에 만들어져서 68년도인가 아마 그때부터 아마 그때요? 한 거로 네네. 기억을 하는데요. 70년도에 아마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저는 바로 FTA 비준안 통과와 네. 전후한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야권의 모습이죠. 마치 제2의 을사조약, 나라를 팔아먹고 그때 홍 대표가 이완용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완용 네. 별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일방적으로 마치 그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일본같이 체결하면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을 체결한 것 이상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불리해서 그래서 우리를 결국 경제 예속의 길로 가는 바로 노예 계약인 것처럼 노예 조약인 것처럼 온갖 막말을 해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장면 그것은 저는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들어놓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절대 네, 시청자 여러분, FTA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FTA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요,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 당시에 가가지고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이렇게 불합리한 게 다 있냐고 이야기를 한 멘트, 워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후보자 시절에도요, 그거는 바꿀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워딩이 딱딱 남으니까요. 참 무서운 게 나중에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딱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요. 아유 세상에 그냥 국회 안에서 체류탄 비싼 걸 던지면서 뭐 FTA 뭐 이거는 뭐 나라를 망하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MB 정부였나 봐요. 그러면서 그 당시 주장이 뭐였냐면요. 이거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였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가지고 후루룩 이제 시간이 딱 바뀌었더니 통상 이익이더라고. 이익으로 흑자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트럼프가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척척 박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장면이 있다고 봐요. 광우병. 첫 번째는 뭐냐면 경부고속도로. 들어누워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면서 바로 김영삼, DJ 두 거물이죠. 그 거물이 들어누워 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고속도로 건설할 때는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뭐 들어놓으면서 네. 결사반대를 했던 그 장면 기억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1970